질문?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제발 내 책 가져간 사람도 책 좀 갖고 오라고. 다시 사는 것이. 아 이거 선생님 거죠? 그거요. 184번. 어? 187쪽에 6번이. 아 이거 60. 잠깐만요. 그래서 67쪽 67쪽에 9번. 67쪽에 10번이요. 네, 67쪽에 9번, 10번 보세요. 자, 9번 볼까요? 여러분. 11번도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증기압력인데요. 증기압력은 증발한다는 거죠. 그럼 증기압력이 크다는 거는 증발된 기체의 개수가 어떻다는 거야? 많다. 그럼 증발이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잘 안 되는 라고 할 거야. 해요. 자, 증기압력은 증발된 기체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이잖아. 그럼 증발된 기체 분자의 개수가 많다는 건 증발이 잘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잘 날아갔으니까 지들끼리 인력이 약한 거야, 강한 거야? 강하죠. 약간 당연히 약간 이거 진짜 실수. 버스. 아니 저는 증기압력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한 겁니다. 잘 안 될 때. 와. 자, 다시. 분자간이 지들끼리 당기는 힘이 약해야 잘 날아가, 강해야 잘 날아가? 당연히 약해야 잘 날라가죠. 그러면 인력이 약할수록 증발이 잘 되는 거니까 증발된 기체의 개수도 많아지겠지. 네. 이렇게 증발된 기체의 개수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우리는 무슨 압력이라고 한다고요? 증기압력. 증기압력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그걸 묻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보니까 그림은 동일한 비커에 같은 부피 액체 A와 B를 넣어서 이쪽 시절에 넣었어. 그럼 맨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더 무거웠어? A. A가 더 무거웠죠. 그런데 너네 봐봐. 얘네들은 분명히 표면에서 A도 날아가고 B도 날아갈 거죠. 예.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 분명히 A가 무거웠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A가 더 어떻게 된 거야? 가벼워졌죠. 이 말은 B가 무거워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A도 날아가고 B도 날아갔는데 A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더 많이 날아갔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네. 아 진짜. 자, A가 더 많이 날아갔어. 자, 다시 한번 A하고 B하고 A가 더 많이 날아갔죠. 그러면 A의 증기압력이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이게 증기압력이 더 큰 거고요. 그럼 분자간 인력은 증기압력이 더 크면 그렇지. 분자간 인력은 더 뭐야 이거. 분자간 인력은 더 작아야 되겠죠. 됐어요? 지금 이거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분자간 인력은 누가 더 작아야 된다고요? A가 작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언니 네.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분자간 인력이 큰 것이 끓는 점이 어떻다고요? 작다. 아니 없다. 아니 저 증기압력 말하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증기압력은 더 커 근데. 아니 작잖아. 미래 시험. 여러분 얘들아 인력이 크면. 얘들아 강우만 그런 겁니다. 아니 인력이 크잖아. 인력 작잖아 이 멍청아. 아니 비 말하는 거 아니야? 이 말하는 거잖아. 와 진짜. 아니 근데 자, 왜 비의 동그라미? B의 인력이 더 크니까 B의 끓는 점이 더 어떻다고요? 높다. 오. 맞어요. 이게 원래 접니다. 자 그래서 분자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야 돼? B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럼 니은도 맞죠? 그럼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이거 여러분 이 문장들 틀리면 안 돼. 끓는 점에 저희가 뭐라고요? 그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갖다 대는 그 온도. 자, 그 말을 뒤집으면 끓고 있다면 그들의 증기압력은 전부 다 무슨 대기압. 기압이야? 대기압이죠. 그러니까 기준 뒤집어. 끓는 점이. 그러니까 끓는 점에서의 증기압력은 A와 B가 어때야 돼? 작다. 같아야 돼요. 된다고요. 자, 이 문장 진짜 중요한 거야. 끓는 점의 정의는요.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죠? 네. 그럼 A도 끓고 있고 B도 끓고 있어. 그럼 그때의 증기압력은 무조건 다 대기압이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A도 끓고 B도 끓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니? 끓는 온도가 다르죠. 오케이?
자,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 100도씨에서 끓고 있다면 그때 증기압력은 뭐라고요? 일기압. 1기압. 에탄올은 몇 도씨에서 끓어? 78.5도. 그럼 78도씨에서 그들의 증기압력은 몇 일기압. 기압? 1기압. 오케이? 온도가 다르고 증기압력이 똑같다고요. 그게 곧 대기압이라고요. 까먹으면 안 돼. 정의 내려놓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번에 디귿번 틀리고 뭐뭐 맞아? 기억과 니은이 맞죠? 네. 됐어요? 10번 별표. 여러분, 10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가 있냐면 왼쪽에 수은이 들어있고요. 여기다 수은을 가득 채워 넣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수은이 졸라 무거우니까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을 때 요 높이가 몇 밀리미터라고 알려준 거야.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의 수은 760mm가 누르는 압력과 바깥쪽에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즉 현재 대기압이 몇 기압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그렇지, 1기압. 그런데 수은이 가득 차 있다 내려왔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상태야? 진공 상태. 까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여기다가 액체를 이렇게 해서 주사기로 삑 밀어 넣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수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자 액체보다 밀도가 크죠. 그럼 여기다가 어떤 물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놨어. 그럼 밀도가 물이 작으니까 어디로 가겠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수은하고 물하고는 안 섞이나요? 자, 여러분, 수은은 금속이죠. 금속은 자기네끼리 당기는 힘이 졸라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애가 들어와도 자기 사이에 끼워주지를 않아요. 즉 안 섞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 섞인데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진짜 우리 세훈이 어머니 여기 모셔다 놔야겠어. 왜요? 어? 세훈이 지금 감시해달라고. 아니 어른 먹는 거예요. 너 자꾸 저기 강호 만지잖아. 먹는 거야. 계속 제 손을 뭐. 가만히. 자, 그런데야. 그 다음 볼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야 요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뭘 넣었다고요? 액체. 자, 중요한 겁니다. 요 위에 그럼 액체가 요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요 액체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 증발이 일어나죠. 그럼 아까는 진공이었는데 여기에 뭐가 늘어나? 기체. 그러니까 그 기체가 돌아다니면서 꽁꽁꽁 이렇게 쳐버리겠죠. 네. 그래서 수은기둥의 높이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야? 기체가 채워져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때 압력관이 어떻게 따신다고? 낮은 곳과 높은 곳, 낮은 곳을 뚝 잘라서 바깥쪽에서 누르는 압력과 안쪽에서 누르는 압력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그럼 바깥쪽엔 조금 아까 몇 기압이라는 거 알았어? 1기압. 그럼 이거는 수은기둥의 높이에다가 여기 누구까지 누르고 있어? 기체까지 기체.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수은기둥의 압력에다가 여기서는 그 기체의 무슨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증기압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네 두 번째 그림을 딱 봤어. 어머! A는 그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대답을 안 하네. 755ml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735 아니에요? 네. 아, 제 눈이 삐꾸라서. 자, 735. 어떡해. 자, 그럼 735니까 바깥쪽에 760이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액체에 의해서 생긴 기체, 즉 25. A의 증기압력은 얼마나 얘기야? 25.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A의 증기압력은 25. 그러면 똑같은 해석. B의 증기압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35. 535. 아이씨. 545 아니야? 760에서 215를 빼는 거죠. 와 진짜 자. 빼기를 못해. 그럼 545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 증기압력이 누가 더 커요? 응. B의 B. 증기압력이 더 크다는 건 B가 더 잘 날아갔죠? 네. 대답 한 번에 못하면 죽는다 와? 네. 저 B가 더 잘 날아갔으니까 B의 증기압력이 더 큰 거죠? 그쵸.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은 누가 더 큰 거야? A. 그렇지. 그럼 야. 끓는 점 한 번 더. 그럼 끓는 점 누가 더 높은 거야? A. 아니 왜 맞잖아요. 똑같은 답이 안 나오지? A. 진짜 아니 속이는 거예요. 저 속이는 거예요. 쓴 거라고 자, 합니다. 비비비비. 그러면 끓는 점은 A가 더 높아야 되겠죠. 아이 속이는 거안 걸렸네.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빈다. 이제 그런 걸 묻는 거라고요. 아니 내가 바보냐? 그럼 A의 증기압력은 735다. 이건 뭔 개소리. 개소리지 이건. 이건 개소리죠, 여러분. 근데 자, 여러분. 증기압력은 어디 있는 게 증기압력이다? 요만큼이 증기압력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데 분자간 많았다고 힘은, 분자간 힘은 누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A가 더 크다고요. 그 다음에 50도씨에서 B의 증기압력은, 어머. 지금 이거 몇 도씨에서 실험한 거예요? 25도씨요. 25. 25도씨. 그럼 25도에서 측정을 했을 때 B의 증기압력이 얼마였어요? 545요. 545죠. 그럼 온도를 높이면 증기압력은 더 커지죠. 커진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 어떻게 한 거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네. 모든 물질의 증기압력은 크기만 달라질 뿐 이들의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25도씨에서 요만큼이었다면 50도씨에서 당근 이거보다 어떻다고요? 커요. 크다라고요. 이게 얼마가 나올지 사실은 다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화학 전공을 배우면 그때 LM 값입니다. 그거 손 들은 거야? 네. 뭐. 아 근데 네. 뭐냐 여기 액체의 부피를 무시하면 액체 자체의 압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액체 부피를 왜 무시하냐면 중학교 1학년 과정.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배웠을걸요? 기체와 고체나 액체가 섞여 있어. 그럼 기체 전체 부피에 비해서 액체의 부피를 어떻게 하죠? 무시하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액체의 뭐도 무시가 되는 거냐면 액체의 부피. 압력도 무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온에 비해서 그 액체가 매우 미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체는 수온을 누를 만한 힘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은 미세하게는 당연히 그 액체도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무시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선생님, 저 근데 이거 안 배웠을 때 기억 맞다 했어요. 아, 그렇죠. 안 배우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이 안 맞다고 배웠을 했어요. 때도 틀렸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저 11번이요. 11번? 저 12번은 맞았어요. 너 11번 너 다시 안 풀어봤지 너. 찔렸지 새끼. 왜냐면 이거 되게 쉬운 거잖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림 봐봐. 액체 X. 아우. 자 여러분 액체 Y부터 보세요. 자 Y부터 보는 이유는 Y는 오른쪽에 딱 정해져 있죠 압력이. 자 바깥쪽에서 대기가 얼마를 누르고 있나요? 일기압. 일기압을 누르고 있죠. 그럼 그때도 낮은 곳을 뚝 잘라가지고 낮은 곳을 뚝 잘라가지고 저 새끼 뭐야? 여러분 수온 기능의 압력 읽어주는 거 못 읽으면 큰일 난다고 지금 누누이 얘기하죠. 당연하죠. 자, 너 이거 뭐가 이렇게 낫지? 자, 여드름. 아니야 왜 이렇게 내지랄이야? 사춘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나네. 아니 나 선생님 사춘기 아니에요. 이손이요. 갱년기 중경계도 여드름이야? 아니 나겠냐. 어제 안 씻고 자서 그러지. 3차 성징 아니야? 책이 없어서 지금 불쌍하잖아. 어떤 개새끼가 내 책 가져가가지고 씨.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11번을 보면요. 아니 카톡 보는 줄 알았어. 너 내가 수업하면서 카톡 보는 거 본 적 있어? 참. 본적 있는 것 같은데. 수업하다가? 아니, 수업하면서? 시험 때. 시험 아이, 아이, 그거 이 새끼야. 그럼 너 저것들이 죽는다. 아, 그림 지랄 같네, 씨. 진짜. 그림도 못 선생님 그리는 방금 저 선생님이 뭘 했는지 알아요? 뭐랬어? 말하지 마. 뭐라 했는지. 나보다 이렇게 잘 뭐라 그린다고 했어? 했어. 나보다 잘 그린다. 아니 선생님이 딱 그림 지랄하느라고 하자마자 선생님 조세훈이 주인 닮아가지고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미친놈아. 소리야 이 새끼는. 와. 괜찮아.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모르겠는데. 아니 나보다 못 그린다 했잖아. 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수치의 크기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깥쪽에 대기가 얼마로 들어오고 있어요? 760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런데 수온 기둥 봐봐. 대기 쪽으로 더 밑으로 내려갔죠? 네. 그럼 대기가 세게 누르는 거야? 여기 있는 Y가 세게 누르는 거야? 대기. 대기.
대기가 세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따지는 거야? 자, 뚝 잘라가지고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관계. 여기서 Y의 증기압력을 그냥 PY라고 할게요. 그러면 PY 더하기 H2가 뭐다? 760. 760. 오케이. 그럼 이 그림을 보고 760은 H2 더하기 얼마라고요? PY. PY 관계야.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볼까요? 그 왼쪽에는 X가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 증발해서 증기압력을 P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들의 관계도 어떻게 성립하는 거야? 자, 이걸 뚝 잘라갖고 왼쪽과 오른쪽에 압력이 어떻다고요? 같다라는 거죠. 같다. 그럼 여기 왼쪽에는 누가 있어? PX에다가 H1만큼 있죠. 네. 그럼 이것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요? PY. PY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PY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돼요. 같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그들의 관계 뭘 물은 거야? 분장관님은 야씨 그럼 이거 누가 더 세게 누르고 있는 거야? Y가 더 세게 누르고 있는 거죠. 네. 자, 기억 증기압력은 PX, PY 누가 더 크다고요? 좀 크기가 안 맞아요. 왜 이래 애들 오늘 니네 지금 미친 것 같아. 자, PX하고 PY하고 자 이거 누가 더 세게 미는 거야? PY. PY. 그럼 증기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는 분자간 인력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PX. X가 더 아, 크다는 예, 거죠. X. 네. 그러니까 이들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누가 더 높아야 돼? X. X가 더 높아야 되죠. 이제 제대로 대답하네요. 야. 아, 그럼 분자간이면 X가 더 크다 맞죠? 네. 기억 맞아? 2번 증발 속도 헐 증기 압력이 누가 더 커요? Y가 더 크죠? 그럼 증발 속도도 누가 더 커야 돼? Y. 여러분 증발 속도의 개념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서 많이 잡았나?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증발하는 기체 분자 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증기압력이 큰 게 증발되는 분자의 개수도 어때야 돼? 많아야 되겠죠. 증발 속도도 더 커야 되겠고요. 그럼 니은번 틀렸네요? 그럼 X의 증기압력을 물어봤네. 자, X의 증기압력은 얼마예요? 760 마이너스 H1 마이너스 H2 밀리. 얘는 이런 거 못하는 병신 아니죠? 에이 설마 있겠어요? 그죠? 그럼 PY는 이쪽으로 넘어가죠. 자, PY 여기 남겨놓고 얘 넘어가면 PY는 어떻게 돼? 네. 760 마이너스 빼기 H2가 되겠죠. 네. 그럼 이거 가운데 빠지면 PX는 760에서 이거 이렇게 되겠죠. 네. 됐어요? 설마 이런 걸 산수 못하면 난 그 사원 책임을 못 집니다. 자, 됐나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끼가 12번 질문했어요? 에이씨 이거는 진짜 이건 쉬워요. 진짜 이거 이건 이게 솔직히 앞에 똑같이 난 나오네. 솔직히 그거죠? 아 강우야 답을 1번이라 하진 않았겠지?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답을 1번이라 한 강우라는 사람은 없겠지? 아 진짜 묻힐 수 있어요. 자, 저 뒤에 180 했죠? 184쪽이요. 선생님 저 되게 잘했어. 선생님 저한 개 빼고 다 맞았어요. 187쪽에 6번이 질문입니다. 아니, 187쪽에 6번이 질문입니다. 나 저 질문 2개 빼고 다 맞았어요. 4번이요 186쪽에. 나 그거 틀렸어. 4번? 4번이랑 6번이. 그래서 우리 너무 세네. 얼음 깨먹었는데. 자, 오늘은 쉬는 시간 없어요? 2년 또 의지를. 아 얘는 맨날 쉬는 시간 설명이었어. 너도 그러잖아. 말도 못하는 소리야. 아얘 아까 그 김희철 쌤에서도. 자, 몇 번이라고요? 4번? 6번? 4, 6이요. 4번 별도. 저 이미 쳐놨어요 별도로. 아, 이미 치셨어요? 네, 저 4번 수업 별도. 예상 수업 여기에- 내용을 예상한 거 미리 여기에 이미 쳐놨어요. 쳐져 있는. 네. 4번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쳐져 있어. 우리 앞단원에서 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여러분,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죠? 몰라. 늘어들 작아지죠. 작아지. 작아지. 부피가 늘어나잖아. 부피가 늘어나잖아. 멍청아. 야, 오늘 지훈이 죽어. 오늘 왜 그래? 쟤네들이 코미디 영화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틀리게 말하잖아. 아니, 카메라를 이쪽으로 하나 해가지고 쟤네들 찍어서 엄마들에게 너무 보내드려야겠어. 안 먹네. 자, 4번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아니 근데 물을 제한 모든 물질은요, 보액기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죠. 그렇지. 이거 이게 질문하면 바로 물에 너네들 얼굴 써가지고 미치죠. 여기 영상 볼 때 나와요. 그죠. 그럼 나만 보고 막 니네 막 영상만 틀어서 쳐다보기 좀 칠판만. 맞아요.
아, 나 보는 거 아니에요. 원래 칠판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피로 따져볼까요?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고액기로 갈수록 부피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늘어나죠. 그런데 물만이라는 거죠. 물만 밀도가 자 우리 물 얼음 수증기 중에 밀도가 제일 큰 게 누구야? 수증 아니 얼음 아니 액체. 물 얼음. 물은 밀도가 얼이야. 그럼 얘네 부피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액 고기가 고기. 되겠죠. 그래서 거기 4번에 가번 그림이에요. 너네 가번과 나번 그림을 보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 나번 그림 보세요.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거기에 융의 곡선이 비례 형태여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만 반비례가 나타난다고요? 물에 융의 곡선만 반비례라고요. 그럼 이거 그래프만 봐도 이거는 뭐구나. 이거 물이다. 물의 상평형 그림. 그림입니다. 그렇지. 자, 이거 뭘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비례 형태라고 그랬죠? 네. 이거 물이구나. 그럼 여기다가 고액기라고 쓰지 말고 물 얼음 수증기라고 써볼까요? 그럼 여기는 바로 물이고요. 여기는 얼음이 얼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수증기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통해서 그 왼쪽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왼쪽 그래프를 보니까 세로축이 바로 뭐가 나온 거야? 부피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후루룩 이렇게 나왔죠. 갑자기 부피가 휙 줄어들고요. 네. 살짝 떨어졌다가 휙 줄어들어서 또 살짝 떨어지죠. 오케이? 그럼 너네 봐봐. 이게 지금 이 그래프를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알고 있는 상식 말고.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압력 P가 나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온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T1이라는 온도에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T1이라는 온도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야 이거.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내가 왜 이 세 군데를 얘기를 하는 거니? 이걸 조금 네, 3중점이 지나는 거예요. 아니요. 3점점 안 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달게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확 할게요. 왜냐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다시 T1은 여기일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고요. 이 두 군데 말할게요. 3중점 지나는 건 좀 애매해지네요. 어머, 그럼 너네 봐라. T가 여기면 압력이 세로축이죠.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변하나 봐? 수증기에서 얼음이 됐다가 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T-라고 할게요. T1인지 T2인지 모르니까 T-에서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상태가 기고액으로 변하죠. 기고액으로 변하죠. 오케이? 와우! 그럼 T2 봐봐. 그럼 T2에서는 압력을 휙 증가시키면 기액. 그렇지. 야. 압력을 증가시키면 기가 뭘로밖에 안 액. 변하는 거야. 액으로밖에 안 변하죠. 됐나 여러분? 그러면 기고액으로 변화되면 부피는 어떻게 되나요? 부피는 작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 작아지죠. 밀도는 증가해요. 당연히죠. 와. 그럼 여기 부피 봐봐. 자, 이게 바로 뭐야? 물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일 땐 이게 부피가 제일 큰 게 뭐고요? 기체.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게 뭐고요? 기체. 5고요. 세 번째 큰 게 뭐라고요? 네. 100이죠. 그러니까 봐봐. 세로 여기 가로축이 압력이죠.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상태가 기고액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3중점보다 온도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낮은 지점. 이런 걸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우리는요. 수증기에다 압력을 가하면 물로 변했죠? 이렇게 하는 건 바로 이쪽 구간을 말하는 거야. 너는 생각을 해봐. 수증기가 있잖아. 수증기 압력 가하면 점점 분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상승되죠. 그래서 물이 됐어. 그럼 그 얘기는 3중점보다 온도가 어떨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높을 때만. 그런데 3중점보다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0도씨 아래에서는 수증기에다 압력 가하면 얘는 수증기에다가 압력 가하면 이거는 물이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변한다고요? 얼음으로 변한다고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잖아. 0도보다 온도가 낮은 데서 압력 가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지만 이론적으로 바로 뭐라는 거야? 수증기가 압력가하면 얼음 됐다가 다시 뭘로 변한다고요? 물로 변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기체가 압력가하면 뭐로 변하는 게 기본이야. 액체로 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거를 기점으로 낮은 온도냐 높은 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됐습니까? 그래프 해석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야. 저 새끼 시간 보고 지랄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너네들은 뭐라고 써야 돼? 기고액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요. 기고액 이렇게 써놔야 된다고요. 됐어요? 네. 오케이. 아이씨 뭐야 화면 사라졌어. 그럼 기억은 틀렸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온도가 T1은 T2보다 높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T1은 어디여야 된다는 거야? 바로 왼쪽에 T1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에서 A에서 B로 될 때의 압력은 여러분 A에서 B로 간다는 건 뭐가 뭘로 변하는 거야? 기체가 고체.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요거 요 구간이 되겠죠. 신호가. 그럼 요 구간이니까 압력은 P1보다 어때야 돼?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에서 D에 해당하는 건 어머 액체다. 액체죠. 그러면 상태의 L 맞아요. 영역이다. 맞는 말이죠. 됐나요 여러분? 왜 굳이 L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리퀴드겠죠. 네. 멋있다. 뭐요? 뜬금없는데? 자, 그 다음에 또 6번. 근데 기억은 알아요. 그 기억만 알아요. 기억만 알아요? 네, 좀 봅시다. 자, 이것도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는 건데요. 자, 그림판은 고정장치가 있는 진공인 실린더에 물질 X를 넣은 후 고정장치가 없으면 계속 늘어나겠죠? 자, X를 넣은 후 압력 P1, T1에서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낸 거래. 그러면 T1이 어디예요? 저기 오른쪽 그래프에 T1 나와 있죠? 네. 그러면 너네들이 그 그래프에다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한번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이것도 그래프를 보자마자 뭐구나? 이거 물이네. 그러면 여기가 T3고요. 여기 3중점의 압력을 T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어딘가를 T1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 T1일 때 증기 압력이 얼마라고요? P1.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가는 거야. 여기가 뭐구나? P1이구나. 이렇게 써놨나요?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써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왔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T1일 때 증기압력은 P1이다. 이것만 안다는 거군요. 네, 좋아요. 그럼 가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했어. 헐, 여러분. 가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여기 압력이 몇 기압이 되나요? 1기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너네 여기 봐봐. 자, 얘네들은 1기압이 어디가 있어요? 1기압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압력이 1기압보다 어떤 상태야? 작아요. 낮은 상태였죠. 그럼 1기압보다 낮은 상태인데 지금 뭘로 변했어? 1기압으로 변해버렸죠. 네. 이런 압력이 세졌죠. 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애들을 훅 어떻게 하는 거야? 밀어버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림은 여기는 물이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1기압보다 작은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재 1기압보다 작은 상태니까 P1 내 맘대로 0.9기압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고정장치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풀었어. 그럼 바깥쪽에서 1기압으로 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후루룩 내려오겠죠.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어때?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이걸 모르는 건 이걸 안 읽은 거예요. P1이 1기압보다 높은 데 있는지 낮은 데 있는지를 안 읽은 거죠. 안 본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가에서 온도를 온도를 T3로 어떻게 한대요? 낮춘대.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대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야씨 T3는 어디야? 여기다.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이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요 당연히 요거를 뭐라고 써놨어? P2라고 써놨잖아.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P2보다 압력이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겠죠.
이거 그래프를 읽는 거야. 너네들한테 뭔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원리나무학에서 그래프 읽는 거 엄청 중요한 거 아시죠? 선생님. 네. 근데 디귿에서는 이게 어. 왜 고정장치를 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고정장치 안 한 상태에서 어떤 거요? 디귿이요. 가에서 그냥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고정장치를 한 상태로 들어가야죠. 이거 고정장치를 안 한 상태는 이거 항상 일기압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가에서 그냥 이렇게 나왔잖아. 이은에서는 가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이거잖아. 그럼 만약에 네가 네 말이었다면 가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한 후 온도를 T3로 낮추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선생님, 근데 핸드폰에서 문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찍었는데요. 아,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 나오죠? 나와. 나올 거래. 그럼 저작권 치면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올 거면. 아니 나와. 치면 나와. 답도 치네요. 진짜. 다 치면 나오고요. 그래요? 내가 저작권 침해 맞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럼 왜 경찰에 이런 건 상관없고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인터넷 올리면 자, 네가 싶어요. 그다음 질문 없어요? 네. 아, 좀 많이 쉬었군요. 그다음에 이제 핑크 북을 보세요. 20분이나 남았네요. 완전 핑크 그거죠. 북을 보세요. 30분에 끝나는데요? 너 10분 남았잖아. 아니 그래도요. 완전 집어넣으면 되죠. 졸려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완전 아니 그 밤에 가다가 납치돼요. 저도 죽을 수도 있는데. 너 아무도 안 데리고 가. 그냥 지금 죽을 것 같아. 아, 아니 좀만 쉬었다 해야지. 피곤해요. 이런 어머니들 지금 뭐 수업을 때 11시에 수업하냐고. 내가 기겁을 했다 진짜. 11시에 한다 했다고요? 12시 반에 끝나요?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니까 니네들이 수목 7시에 끝나나 보지. 아니 11시에 끝나나 보지 수업이. 맞아요, 형님. 수요일 목요일 다? 네? 목요일은 아니에요. 수요일 금요일 아니에요? 수요일 금요일. 그럼 목요일도 늦게 끝나? 아니, 아니요. 목요일은 목요일은 얘 안 만나요, 이런 수금 11시에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목요일 날 9시에 수업하자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 9시 학원이 끝나는데요. 저녁 9시요. 아니 9시 10분에 하면 되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아니, 난 다시 잠시만요. 근데 저 오늘 되네. 이렇게 되는데. 뭐지? 저 9시 10분에 끝나겠다. 그럼 9시 20분에 하면 되지. 목요일날 그때 저 없어요? 내가 목요일 날 시간을 안 드렸나? 목요일에 폭탄 처리반 있지 않아요? 아니 목요일 밤에 저희 9시 반에 합시다. 그냥 저희 반 이런 김자반으로 해주세요. 그니까요. 아니 막 얘들 폭탄 김정환 처리반. 있을걸? 김정환이 아, 뭐야? 풍자반이 있고 김자반. 저 김정환이 뭔데? 그럼 우리 좀 반 색다른 이런 거 거 양념반 반. 프라이드 반하자. 아, 그거 있어? 아 그거 하나만 있다고? 네, 아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희 반 이름 범프 트럭반으로 해주세요. 뭐 무슨 반? 범프 점프 트럭반. 트럭반. 이거 범프 트럭반에 미쳤어요. 오, 범프 트럭반. 혼자 미쳤어. 범프 트럭반 해주세요. 자 아니 지금은 지금 니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아 좀만 쉬어요. 안 5분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난 저도 안 힘들어요 사실. 5분만 쉬어요. 아, 쌤, 난 지금- 겁나 힘들어요. 5분만 자, 쉬어요. 쌤 지금 13시간 넘게 수업하시고. 그러니까 저 아침부터 지금 이러다가 4시에 지금 내일- 4시부터 하나도 안 쉬고. 아 내일 커피 날 수도 있어요. 이러다. 어떻게 내일도 내 9시 4시 안 끝났는데. 내 4시면 못 보면 돼. 자, 오히려 지금 아니 저희 4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쉬고. 자 하나 셨어. 저는 9시부터 하나도 안 쉬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쉽시다. 됐어요. 빨리 하고 집에 갈 거예요. 자, 15페이지. 고치. 쟤 오늘 왜 저래? 오늘따라 피곤하네. 아니, 너 오늘따라 좀 해가지고 너무 조증이야. 너 왜 그래? 걱정이 뭐예요? 너무 지금 너무 밝아.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너 집에서 엄마한테도 그러냐? 엄마한테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다, 너. 네? 엄마한테 너 귀염둥이구나. 아닌데요. 자, 빨리 하고 끝나는 게 제일 나아. 아 근데 지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집중이 안 돼서. 복습을 숙제로 냅시다. 괜찮.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거 여자다 씨. 쌤 다음 잠시의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라고? 다음 다음 잠시의 잠시의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 오늘 어떻게 복습을 오늘 숙제로 내는 복습을 숙제로 내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야 이게?
이만큼만 할게요. 좀 많아요. 복습을 하기 위해서. 일이네. 선생님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고체가 굉장히 가슴에 여기도 1이에요? 앞에도 1인데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굉장히 가슴에 여기 액체라도 있어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뭐가? 아, 이거를 좀 바꿔 써야 되는데 내 문제를 막 지우면서 안 바꿔서 그래요. 오이지가 겁나 많이 써 있어. 알아. 어디. 몰라? 자, 아저씨. 얘들아. 자, 우리 후딱하고 가자. 네. 자, 지금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고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맨 앞에 뭐가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고체. 근데 고체를 배울 때도 살짝 처음 배우는 듯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할 거는 아니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고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요. 고체란 입자의 배열이 매우 규칙적인 것 이렇게 배우죠. 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고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입자의 배열이 요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고체인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림을 좀 성의 없이 그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거니? 입자의 배열이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이런 고체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하는 규칙적 거니? 배열. 결정성. 결정성. 바로 왜 그지 같아? 결정성 고체. 결정성 고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가 있냐면요. 중학교 과정이라고 하면 뭐야? 야 고체인데 배열이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아? 비결정성 이런 고체. 것들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순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은 아무리 이게 순물질이어도 이런 배열을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규칙적이지 않죠? 그래서 앞에 아니를 빗자를 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결정성 고체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차이점이 바로 뭐니? 여러분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이라고 하는 건 입자 사이에 간격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당기는 힘도 전부 다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 이 친구들은요. 가열을 하잖아요.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를 관찰하며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이 존재하죠. 그럼 이렇게 고체를 가열해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겼어. 이거를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부르죠? 녹는 점. 고체의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군요. 고체를 녹여서 뭘로 변화시키는 거야? 액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녹는 점이 일정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죠. 자, 그런데 요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물질임에도 불구하고야. 순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거리가 가깝죠. 인력이 강하다는 뜻이죠. 어딘가는 거리가 좀 멀죠. 인력이 좀 약하다는 뜻이죠. 그럼 이 얘기는 순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높이다가 살짝 꺾어지는 듯 하지만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만약 이게 중학교 과정이었다면 쟤는 순물질, 얘는 혼합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순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이렇게 녹아버리는 녹는 구간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비결정성 고체.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게 뭐가 있지? 라고 하잖아요. 자, 얘는 하나씩만 기억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결정성 고체, 비결정성 고체를 비교할 때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석영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석영은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석영 아직 안 배웠나요? 석영은요.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생긴 친구죠. 바로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육각 기둥 모양을 하고 있죠. 네. 저 밑에. 아니 앞에서 세 개가 보이면 뒤에도 세 개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육각. 그래도 육각 기둥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육각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육각 기둥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 속 모습을 보잖아요. 거기 첫 번째 그림, 왼쪽 그림을 보는 거야. 핑크북의 왼쪽 그림. 나 이 그림은 못 그려요. 그럼 얘네들은 졸라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죠. 겁나 이쁘죠. 그래서 이 석영이 이렇게 아주 규칙적으로 배열되고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
얼음처럼 보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얼굴이 여기 수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유. 네. 석영의 또 다른 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정이라고 부릅니다. 비결정선 부채에 석영이 있어요. 뭐라고요? 비결정선 부채에 석영 석영이 있어요. 우리잖아. 에이, 자, 이제 다 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럴 때 이것의 녹는 점은 1610도십니다. 네? 와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셔도 돼요. 선생님 저거 거의 그 온도를 NaCl의 녹는 점의 보다 더 끓는 점의 높죠. 2배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SiO2는 화학원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 두 가지로 나뉘죠. 아니 너 다 까먹었을까봐 지금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알죠? 우리는요 공유결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네. 분자 결정, 하나는 원자 결정. 네. 공유결합의 99%가 분자 결정입니다. 물, 이산화탄소처럼. 그런데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건 이들의 결합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분자가 아닌 거 바로 흑다석. 구자, 흑다석이죠. 그럼 흑다석 중에 바로 석영이죠. 그럼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어떨 수밖에 없어.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석영의 녹는 점이 1610도인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석영을 녹입니다. 석영을 녹여서 액체 석영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얘네들을요. 액체 상상해 볼까요? 액체를 상상해 볼까요? 입자의 간격이 되게 멀겠죠? 그런데 이거를 아주 자 냉각할 겁니다. 서서히 냉각할 거야. 그럼 서서히 냉각하면 얘가 에너지 내보내고 달라붙겠죠? 에너지 내보내죠? 그러면 서서히 냉각하면 이들이 에너지를 방출할 시간이 아주 충분하죠. 그럼 그들끼리 다시 붙어서 원래 상태의 이렇게 규칙적인 고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서서히 냉각하면 에너지를 방출할 시간이 어떻다고요? 방출할 시간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원래 결정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아주 급격하게 냉각하잖아요. 급격히 냉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이 열원에 가까운 바깥쪽은 에너지를 확 내보내겠죠. 그런데 안쪽은 에너지를 다 내보내지 못한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에너지가 어디는 많이 방출되고 어디는 조금 방출되죠. 얘네들은 시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자들마다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불규칙한 배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가깝고 어디는 먼 이런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일부러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바로 석영으로 유리를 만들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석영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이 내부의 배열 자체가 규칙이라는 거야, 불규칙이라는 거야? 불규칙. 그런데 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 여러분. 자, 입자가 매우 고르게 배열되어 있으면요. 그들 분자 간에, 입자들 간에 작용하는 힘이 다 똑같죠. 그럼 거기다가 어떤 힘을 딱 가하잖아? 그럼 거기 있는 모든 부체 결정 구조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약하죠. 힘을 딱 가하면 약한 곳은 끊어지죠. 하지만 강한 곳은 그냥 있죠. 즉 무슨 말이니? 유리가 만약 결정성 고체잖아요. 힘을 가하면 와장창 다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다 깨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얘네들은요. 어디는 강하고 어디는 약하죠. 충격을 가하면 약한 데는 끊어지지만 강한 데는 그냥 있죠. 유리에 금만 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뭐를 만드는 거야? 비결정성 고체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석영 유리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다 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기타 등등의 물질들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강화 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웬만해서는 안 깨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깨질 때도 와장창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요, 유리가 깨지면 자동차를 유리, 아니면 유리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사고가 나면 유리가 깨져서 사람이 더 많이 다친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앞을 유리로 만들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강화 플라스틱이죠. 근데 막 물이 깨지던데 그래도. 옆에 유리는 깨져요. 아니 그 앞에. 아니 그건 금방 가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금방 가지. 아니 와장창. 앞에 요리도 다 깨지던데요. 그건 옛날 진짜 세게 아니 그 터널 위에서 야생동물 떨어져서 깨지던데. 너 깨져서 그게 파편이 생겼어? 아니면 완전 다 완전 한덩어리야? 다 깨졌어요. 아니 완전 그 야생동물 떨어진 주변에 완전 파편 엄청 많이 떨어져. 영화 아니야? 아니 그 사고. 영화는 한국 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나왔어. 이거 김. 이거 보면요. 거의 다 금이 가죠. 금. 그리고 한 덩어리로 앞유리가 한꺼번에 떨어지죠. 겁나 큰 고라니 떨어져서 깨졌어. 옆유리 아니야? 아니, 앞유리. 앞유리 겁나 다 뚫려서 그 사람 그래? 거의 죽었어요. 그럼 조석에 아니, 다 거의 죽었다. 얼굴이 얼굴이 진짜 퍼져 있고 겁나 그런 피야. 한국 철의 블랙박스. 그걸 왜 봐? 어... 개 무섭겠다. 그래 뭐 여하튼 일단은 그런 엄청난 충격이었나 봐요. 그 고라니가 많이 무거웠나 보네요. 그 터널 위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어. 어떡하냐 그 사람 진짜 완전 말랐네 달달하네. 진짜 불행이다. 그 터널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고라니 떨어졌어. 와. 파편이 얼굴 다 펴가지고 진짜 끔찍해요. 이상하다. 원래 그렇게 안 뛰는데. 아니 진짜 겁나 세게 떨어졌어. 그럼 옛날 차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옛날 차 아니야. 뭔데? 그차 기종 나는데 옛날 차 아니야. 자, 뭐 여하튼 원래는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럼 한 장을 넘기면 화학 1에서 배웠던 게 나옵니다. 자,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자, 어디를 한번 볼 거니? 잠시를 보세요, 잠시. 숙제 어디에요? 이거네. 뒤에. 그러니까 이제 잠시를 보세요. 숙제 영화가 좋아오래. 잠시를 보세요. 없는데? 잠시? 백지예요? 아니야. 14번 잠시에 거기? 자, 일단 14번이랑 아, 뒤에 있어요. 자, 14번이랑 16번. 예? 16번이야, 16번. 14랑 16. 16은 우리 어디서 한 거야? 화학? 원. 그 완자는요? 자, 완자는요? 완전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 진짜요? 네 없을 것 같아. 선생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 어. 15번이 왜 이렇게 많이 밀어놨어요? 없을 게 많아. 아니지, 아니요. 어디 하다가 실수한 게. 개만. 자, 71쪽 중망. 한쪽은 완전 좀. 71페이지. 적어주세요. 네. 71페이지. 부터 71페이지. 81페이지 맞냐? 아니, 71부터 82. 72까지. 아, 이건 너무 차라요. 71페이지랑 좀 아닌 것 같아요. 72페이지. 무려 숙제가 한 장이나 자, 그 다음에 잠시. 이거는 중망. 정말. 이건 잠시. 아까 뭐였죠? 14번이랑 16번. 근데 열심히 하려는데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어떻게 쟤 도대체. 전 여기서 싸 그럼. 아니 누가 화장실을 종이컵에 싸서 버려. 도대체 어떻게 쟤. 여기서 일단. 그거 가지고 되겠어?